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인 상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미등록으로 사업하시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미등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건설, 소규모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김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무려 10년간 세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해왔어요. 야, 10년간이나 어떻게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김 씨는 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건설을 해왔던 거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건설업자 김 씨하고 이 건축 계약을 할 때, 자,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내가 공사비 들어간 거 세금 계산서 부가세 10% 주고 받아봐야 세금 공제 받을 것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주택건설 사업자 김 씨는 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이 건축주, 소유주죠. 소유주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으면 공사비 10%를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혹하죠. 야, 이게 10%면 공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뭐 1억이니까 나는 뭐 세금 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 소유주와 건설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탈세를 해왔던 거죠. 자,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국세청에. 이 주택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이 주택 건축을 받은 이 씨가 그 집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팔게 됐어요. 이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은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를 한 거죠. 한 15억 정도의 양도를 하면서 세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1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되기 때문에 그 1세대 1주택자가 그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 씨가 1세대 2주택자라고 당신은 세금을 3억 원을 더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기겁할 노릇이죠. 아니, 내가 집 한 채밖에 없고 당연히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어째서 2주택자입니까?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 하는 얘기가 동거봉양하고 계신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지 않느냐. 아, 이 씨는 1세대 1주택이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본인만 집이 한 채면 당연히 비과세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 3억 원을 맞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를 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동거봉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별도의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3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 김 씨가 미등록 사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해온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이 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이제 입금되고 출금되는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 김 씨의 거래 내역이 드러난 거죠. 이 씨의 건축공사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공사를 했던 사실이 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주택건설 사업자 김 씨는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요. 이 김 씨는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신고 소득은 5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5년의 미신고된 소득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7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미등록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거의 장부 작성을 안 했겠죠. 장부 작성을 안 한 경우에는 추계 결정을 합니다. 추계 결정은 그냥 매출액에다가 소득률 곱해서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자, 추계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더구나 또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 내지 9%에 달하는 납부 불성시까지 부담합니다. 탈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이 되면 조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김 씨의 경우에 7개년치 세금 추징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까지 일시에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김 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하다가 야, 난 뭐 설마 걸리지 않겠지 이렇게 아니한 생각에 미등록인 상태로 사업을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이 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절세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